안녕하세요. 프리미엄 건강 컨설팅을 해드리는 청담건강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영양소들이 당뇨에 도움이 되는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주제는 당뇨와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우선 당뇨병이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이란 혈액 내 포도당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위장에서 여러 효소들의 도움을 받아 탄수화물의 기본 구성 요소인 포도당으로 변한 다음 우리의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이렇게 흡수된 포도당은 우리 몸이 사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에너지원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포도당이 우리 몸의 세포에 바로 적용될 수는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주는 물질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고 식사 후 올라간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만일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체내 흡수된 포도당은 이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고 소변으로 넘쳐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증상을 당뇨병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가 되지 않는 상태를 제1형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당뇨병의 약 2% 미만을 차지합니다. 주로 1형 당뇨는 사춘기나 유년기에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30세 이전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에 문제가 생겨 인슐린이 결핍되는 경우를 말하고 대부분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1형 당뇨는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입하는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내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고 지속적으로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온 증상이 생기게 되며 이는 곧 여러 가지 합병증을 수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합병증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당뇨병성 케톤산증 등 급성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제2형 당뇨병은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서 인슐린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겨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당뇨 환자의 대부분이 제2형 당뇨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40세 이상의 연령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최근에는 그보다도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은 비만을 가지고 있거나 과체중을 보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유전적인 성향이 짙고 제2형 당뇨병과는 달리 가족력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하여 과체중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젊은 층에서도 당뇨병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이 주로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하는 내용이 됩니다. 당뇨 때문에 먹는 약이나 치료 관련해서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 의사가 권하는 치료와 함께 병행하면 도움이 되는 영양소적 측면입니다.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체지방량이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이 되어서 당뇨병 환자는 자외선 노출과 비타민 D 함유 식품 섭취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비타민 D와 칼슘의 높은 섭취는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낮추며 비타민 D와 칼슘 항상성에 변화하는 제2형 당뇨병의 진행에 관여합니다. 췌장의 랑게르한스 섬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 시 칼슘에 의해 조절됩니다. 인슐린 분비는 칼슘 의존적 과정이며 부적절한 칼슘의 섭취 또는 비타민 D의 부족은 정상적인 인슐린 분비를 방해합니다. 세포 내 칼슘의 비정상적 조절은 인슐린 감소성과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줍니다. 마그네슘이 포도당의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뇨병의 위험성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결핍될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어 당뇨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의 경우 소변으로 마그네슘이 배설되므로 결국 마그네슘의 부족을 야기해 인슐린의 분비와 활동에 손상이 있게 되어 당뇨병이 더욱 악화됩니다. 아연은 당 대사에 중요한 효소들의 보조인자로 인슐린의 합성과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연을 섭취하면 장에서 흡수되어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으로 운반됩니다. 인슐린 속에는 아연을 저장한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은 인슐린이 췌장에서 쓸데없이 흘러나가는 것을 막고 인슐린 분비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아연은 보충하기가 쉽지 않은데 땀과 함께 배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리의 결핍은 당 불내성을 야기시키며 당뇨 환자에게서 구리의 결핍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간은 해당계 또는 당 분해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의 치료에 효과적이며 당뇨 환자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 망간 수치가 저하되어 있어 망간 보충제의 투여가 도움이 됩니다. 셀레늄의 부족은 인슐린 분비량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내성을 증가시킵니다. 적절한 양의 셀레늄 투여가 당뇨 합병증 개선과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일부 연구에 의하면 셀레늄의 과잉 및 장기 복용이 당뇨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 적절한 셀레늄의 수치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크롬은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도를 높입니다. 한마디로 인슐린이 제 할 일을 잘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크롬은 쌀, 밀, 옥수수 같은 곡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사실상 당뇨 환자가 음식으로 크롬을 보충하기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영양제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아연, 구리, 망간, 셀레늄, 크롬 등의 미네랄과 비타민 D까지 당뇨 예방 또는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입니다. 하지만 이 많은 것들을 음식과 별도의 영양제로 챙겨 먹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당뇨약을 복용 중인 사람이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 B 복합체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1차 치료제인 메트포르민 성분을 오랫동안 복용하면 몸속에 비타민 B가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손발끝이 저린 신경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서 당뇨병 환자라면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1의 경우 부족하면 고혈당으로 인해 몸속에 유해물질이 만들어지는 걸 막는 게 힘들어지는데 보충하면 단백뇨를 개선하고 피로감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아니지만 혈당 관리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어떤 영양소로 보충하는 게 좋을까? 바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 E와 식물 영양소입니다. 영양제 형태로 섭취한 것은 아니지만 국제학술지인 당뇨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단이 당뇨병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 과일, 견과류, 다크 초콜릿 등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든 식품을 주로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27% 낮았습니다. 이들 식품은 비타민 C, E, 라이코펜,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게 특징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섬유질이 가득한 채소는 모두가 반드시 섭취해야 할 식품입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를 위한 식이요법에는 채소를 충분히 섭취할 것이라는 항목이 빠지지 않습니다. 채소 중에서도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당 지수가 낮은 채소들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채소인 브로콜리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칼로리는 거의 없어 당뇨병 환자는 물론 다이어트 중인 사람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재료 손질 과정이 간단하고 다양한 요리에 어울린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토마토 역시 당 지수가 낮은 채소로서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것은 물론 날것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심장 건강 증진 및 항산화 효과를 내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시금치는 항산화 효과를 내는 비타민 A의 전구체인 카로틴과 비타민 B6, C, E가 풍부합니다. 당 지수가 낮은 것은 물론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 빈혈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와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한 비트는 당 지수가 낮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당근은 당 지수도 낮아 당뇨병 환자에게 제격입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당뇨병 환자는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순도 고함량 오메가3 제제가 당뇨 환자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25% 낮춘다는 대규모 연구가 2019년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 후 미국 당뇨병학회는 당뇨병 환자 중에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환자는 4g의 고함량 오메가3 제제를 복용하는 걸 고려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추가했습니다. 스타틴을 복용해도 중성 지방이 135에서 DL당 499mg으로 높은 당뇨 환자라면 고순도 고함량의 오메가3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전 약간의 단백질 섭취는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어 단백질 보충제 섭취는 모든 당뇨인에게 도움이 되지만 여기서 절대로 조심해야 하는 것은 게이너 보충제가 아니라 프로틴 보충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이너 보충제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일정 비율로 혼합되어 있는 것이며 프로틴 보충제는 거의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의 혈당을 올리는 녀석이 바로 탄수화물이므로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프로틴은 마음 놓고 드셔도 되는 것이냐?
제품 종류에 따라 상당히 많은 동물성 지방이 들어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동물성 지방이 제거된 순수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콜라겐을 섭취한 경우 노화 촉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체내 세포가 손상된 경우 콜라겐이 분해된 부산물이 섬유화 세포를 자극하여 콜라겐 합성을 돕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질병이 없는 사람보다 당화로 인해 신체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콜라겐 섭취로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콜라겐 펩타이드에는 약 4분의 3 정도가 글리신으로 풍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리신은 체내에서 합성할 수 있는 비필수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따로 섭취할 필요가 없지만 병증으로 체내에 글리신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콜라겐 생성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A, B, C, D, E, 미네랄, 식이섬유, 오메가3, 단백질, 콜라겐 펩타이드까지 당뇨로 고민이신 분들은 의사로부터 받는 처방과 이러한 영양소들로 병행하시면 개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는 것에 추가로 본인 건강에 대해 스스로 알고 관리하기 위해 건강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프리미엄 맞춤형 컨설팅 브랜드 청담건강TV에 연락 주십시오.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는 전문 상담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